세포 수준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세포 생물학 실험 기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생명체는 원자로부터 시작하여 기관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된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층적 구조에서 세포는 생명체로서의 특성을 유지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알아내기 위해 지금까지 개발된 다양한 실험 기법에 대해서 특히 암 연구에 주로 활용되는 세포 생물학 실험 기법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세포 생물학 실험 기법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포를 시험관에서 배양하는 방법과 배양세포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먼저 하고, 이렇게 배양된 세포를 이용하여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신호 전달을 확인하는 기법과 다양한 세포 기능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실험실에서 구축한 새로운 세포 배양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현미경을 이용하여 세포 및 조직, 그리고 살아있는 생체 내 혈관을 관찰하는 방법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과 같은 질병 연구를 위한 세포 생물학 실험에 쓰이는 세포는 주로 동물이나 사람과 같은 고등생물로부터 유래된 세포로서 동물의 다양한 기관에서 유래된 세포들은 각 기관의 특성과 성질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조성된 환경에서 인위적으로 배양하는 것을 세포 배양이라고 합니다. 세포는 콜라게네이즈나 트립신과 같은 효소를 처리함으로써 조직에서 분리되어 시험관에서 배양됩니다.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시험관은 플라스크, 플레이트, 디시 등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제공되고 있으며 실험 방법과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시간이 흐를수록 시험관 내에서 세포 분열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때 세포의 활발한 생명 활동으로 인하여 초기에 제공하였던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고 세포로부터 배출된 노폐물이 시험관에 축적됩니다. 계대 배양이란 지속적으로 세포를 배양하기 위하여 축적된 노폐물을 제거하고 새롭게 영양분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때 실험의 목적에 따라 세포를 배양하는 시험관의 수를 늘리거나 줄여 배양하는 세포의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양되는 동물 세포들은 세포의 유래에 따라서 그리고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분류됩니다. 먼저 세포 유래에 따라 분류한 세포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차 세포, 즉 프라이머리 셀은 살아있는 조직에서 직접 수출하여 시험관에서 배양된 세포를 말합니다. 1차 세포는 배양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노화가 진행되어 더 이상 분열하지 않고 성장을 멈추게 되므로 계대 배양의 횟수가 제한됩니다. 세포주, 셀라인은 무한 증식성을 획득하도록 형질을 전환하여 만들어진 세포로 암이 가지는 무한 증식, 무한 분열의 특성을 도입하여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계대 배양을 계속하더라도 세포 분열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세포가 자라지 않는 1차 세포와 같은 성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세포의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는 섬유화세포, 상피세포, 림프구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섬유화세포와 상피세포는 시험관 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세포들로 사진에 보이는 것과 같은 모양을 가집니다. 림프구는 혈구세포를 뜻하는 것으로 구형이며 섬유화세포와 상피세포와는 다르게 바닥에 붙지 않고 배양하게 떠서 자랍니다. 세포 유래에 따라서 그리고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분류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세포의 성질 역시 매우 다양하게 달라지고, 이러한 성질을 잘 파악하여 세포에 맞는 배양 조건을 맞추어야 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세포 배양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세포에 영양분을 제공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배양액이 필요합니다. 대장균이나 효모와 같은 단순한 단세포 생물의 경우는 기본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배양이 가능하지만, 고등생물의 세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인자들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각종 성장인자나 호르몬 등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동물의 혈청을 첨가하고, 이러한 성분들이 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의 성장을 돕습니다. 배양액의 pH, 삼투압, 온도 조건을 생물의 체내 환경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것도 세포를 배양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며,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 역시 필요합니다.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모든 장비와 도구, 시약 및 배양액을 살균하여 사용함과 동시에 실험자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실험자 스스로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물학적 오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미생물로는 박테리아와 효모, 바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배양 조건에 맞게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배양 장비에는 세포 배양기와 무균 실험대가 있습니다. 세포 배양기는 37도씨 5% CO2 가스 상태로 설정하여 세포가 자라는 데 적합한 환경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무균 실험대는 세포를 배양기에서 꺼내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한 통풍 구조를 통해 세균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익혀보았으니 이렇게 배양한 세포를 실험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세포는 화학적 신호를 통해 세포의 내부 및 외부의 환경 변화를 파악하며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혹은 단백질 효소의 활성을 제어함으로써 세포 활성을 조정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세포 신호 전달이라 합니다. 암과 같은 질병의 진행 과정을 이해하고 약물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 있어 이러한 세포 내 신호 전달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세포가 외부의 화학적 신호를 감지하는 데에는 수용체가 그 역할을 담당하며 수용체가 감지하는 화학 물질을 리간드라 합니다. 수용체가 리간드와 결합하게 되면 세포는 이를 일종의 신호로 받아들여 세포 내에서는 연쇄적으로 세포 내 신호를 전달하는 2차 전달자를 통해 전파되고 이러한 결과로 세포의 활성이 변화되거나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촉진 혹은 억제되는 등의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정 유전자의 발현에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가 전달되는 경우 DNA로부터 단백질 발현까지 센트럴 도그마의 흐름을 따라 세포가 반응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 전달 과정을 확인하는 데 있어 신호 전달 과정상의 단백질 활성 정도를 측정하거나 mRNA와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주로 활용됩니다. mRNA의 발현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DNA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중합효소 연쇄 반응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 즉 PCR은 원래 세포 내에서 DNA가 복제되는 과정을 이용하여 미량의 DNA를 짧은 시간에 대량 합성하는 분자생물학 기법입니다. PCR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증폭하고자 하는 주형 DNA와 복제를 담당하는 중합효소, 그리고 DNA 합성에 사용되는 뉴클레오티드가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두 종류의 원동자가 필요한데 이는 증폭하고자 하는 DNA의 이중가닥의 3' 말단 서열과 상부적인 DNA 조각으로 원동자가 DNA를 선택적으로 감지하여 결합하는 순간 합성이 시작됩니다. PCR 반응은 변성, 결합, 중합의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변성 단계에서는 증폭하고자 하는 DNA 이중가닥에 열을 가하여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고 결합 단계에서는 원동자 쌍이 단일 가닥 주형 DNA와 상부적으로 결합되는 과정입니다. 이후 중합 단계에서는 DNA 중합 효소가 DNTP를 사용하여 원동자로부터 새로운 상부적인 DNA 가닥들을 합성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한 번 이루어질 때마다 염기 서열이 2배씩 증폭되고 전체 과정을 반복하여 DNA를 대량으로 합성하게 됩니다. mRNA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하고자 하는 mRNA의 역전사하여 cDNA를 합성하고 이를 PCR 과정을 통해 증폭시킴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mRNA를 역전사하는 데에는 역전사 중합효소라 하여 mRNA로부터 cDNA를 합성해주는 효소가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원하는 mRNA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원동자의 결합에 의해 cDNA의 중합이 일어납니다. 합성된 cDNA를 주형으로 PCR 반응을 일으켜 증가하는 주형 DNA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mRNA의 발현을 확인합니다.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중합 반응이 일어날 때마다 함께 증가하는 형광 표지자를 이용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의 발현을 측정하는 실험 기법으로는 웨스턴 블로팅이라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웨스턴 블로팅은 겔 전기 영동을 통하여 단백질을 크기에 따라 분리한 후에 원하는 단백질을 검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합니다. 겔 전기 영동은 콜로이드 용액이 굳은 젤에 직류 전압을 가하여 전하를 띠는 입자의 크기나 형태 같은 성질에 따라 분리하는 방법인데 DNA나 단백질의 경우 전해 용액 내에서 일정한 음전하를 띠므로 직류 전압이 가해진 겔 안에서 양전하 쪽을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겔 전기 영동 후에는 겔 안에 분리되어 있는 단백질 단편을 특수한 막, 보통은 니트로셀룰로스 막이라고 하는 막에 옮기는 트랜스퍼 과정을 거쳐 원하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반응시키고 이 항체에 미리 처리해둔 형광 물질을 측정하거나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는 디벨롭 과정을 통해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신호가 전달되면 세포의 기능에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암세포의 다양한 성질을 연구하는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세포 증식과 세포 사멸, 세포 치민을 측정하는 방법과 세포의 이동성을 측정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려 합니다. 세포 증식과 세포 사멸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암세포의 기본적인 증식 능력을 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항암제와 같은 약물 독성 측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 세포 사멸을 측정하는 LDH 어세이와 세포 증식을 측정하는 MTT, XTT, WST 어세이 두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LDH 어세이는 세포 내부에 있던 락테이트 디하이드로제네이즈라는 효소가 세포가 사멸할 때 세포막이 붕괴되면서 세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이용 이 효소가 작용하는 기질을 첨가하여 기질이 분해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MTT, XTT, WST 어세이는 살아있는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가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는 기질을 첨가하여 이 기질이 분해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증식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약물 독성에 의해 세포가 사멸하는 정도를 정량하고 싶은 경우 LDH 어세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세포 사멸을 측정할 수도 있으나 MTT, XTT, WST 어세이를 통하여 약물에 의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세포를 정량하여 그 독성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세포 기능 측정법 두 번째는 세포 치뮌을 측정하는 방법인 트랜스웰 인베이전 어세이입니다. 암세포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을 뚫거나 세포 사이사이를 채우고 있는 세포의 기질을 분해하면서 다른 부위로 치뮌하고 전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웰 어세이 시스템은 세포가 통과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구멍이 뚫려 있는 막 위에 세포의 기질을 모사한 메트리젤과 같은 젤 성분이 채워져 있는 위 챔버와 세포의 치뮌을 유도하는 물질들이 포함된 배양액을 담을 수 있는 아래 챔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은데, 세포가 깔린 위 챔버를 치뮌 유도 물질을 첨가한 아래 챔버에 넣어준 후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실험 목적에 따라 위 챔버의 아랫면 혹은 윗면을 닦아주고 남은 세포를 염색하여 확인합니다. 아랫면을 닦아 막의 윗면을 확인하는 경우는 치뮌하지 않은 세포를 측정하는 것이고, 윗면을 닦아 아랫면을 확인하는 경우는 치뮌하여 젤을 뚫고 막을 통과한 세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을 통해 암세포의 치뮌 성질을 확인하거나 항암제에 의한 치뮌 성질 억제와 같은 다양한 실험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포의 다양한 기능 중 이동 성질의 경우 정상 세포의 발생 과정 중, 상처가 난 조직이 회복되는 과정 중, 어떠한 외부 자극에 의하여 발생한 면역 반응 중, 그리고 혈관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뿐만 아니라 암의 진행 과정 중이나 면역질환, 동맥경화의 질병 상태에서도 주요하게 나타나는 성질이므로 세포 이동의 측정법은 다양한 질병 연구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활용되는 실험 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세포 이동의 측정법은 운드 힐링 어세이로 상처가 났을 때 회복되는 과정을 모사하여 착안된 방법입니다. 세포가 균일하게 하나의 층으로 잘 자란 시험관 바닥을 일직선으로 그어 빈 공간을 만들어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그 빈 공간으로 이동한 세포의 숫자나 이동한 세포가 차지한 면적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합니다.